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외국인분들 비자 연장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형사사건 이력이 떠오를 때인데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낸 적이 있는데 괜찮을까? 성범죄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폭행이나 사기 사건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 이처럼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형사처벌 이력 이후 출입국 절차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나 재판 당시에는 벌금 정도야 뭐 라는 생각으로 별도의 대응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가 이후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사범심사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행정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한다면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사범심사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범심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처음 사범심사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다시 재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범심사와 형사재판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가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이라면 사범심사는 출입국 당국이 앞으로도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사범심사를 앞둔 많은 외국인분들이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왜 또 불이익을 주는 거죠? 벌금 전부 납부했는데요. 재판도 끝났고 처벌도 받았는데 왜 비자 연장이 안 되나요? 라며 억울해 하시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이 종결됐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에 대해 전부 책임졌다고 하더라도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에서 별도로 체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과 출입국 심사는 서로 다른 절차이지만 과거 형사처벌 이력은 사범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건으로 얼마나 처벌받았는지 여부는 사범심사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사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나 출입국 관리법 위반과 같은 이력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출입국에서 더욱 엄중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사 결과에 따라 비자 연장이 거절되거나 체류 자격 변경이 제한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출국 명령이나 강제 퇴거, 입국 규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형사처벌이 가볍다고 해서 반드시 사범심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범죄 이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 퇴거나 체류 불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입국에서는 단순히 처벌 결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경우에 사범심사 대상이 되느냐?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범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입국 전문 변호사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하나의 사건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둘째, 최근 5년 이내에 받은 벌금형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의 경우입니다.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넷째, 처벌 수위가 높지 않더라도 범죄의 성격상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나 처벌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처벌 이력 전체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반복성 여부까지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초범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면 엄중경고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이 반복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가령 3년 전 재범으로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한 이력이 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면 각각의 사건만 보면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지만 최근 5년 이내 벌금형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출국 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사건으로 3번이나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상습성까지 인정되어 사범심사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결국 향후 예상되는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 단계에서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도 가장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이미 약식 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벌금액을 낮출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형사처벌만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체류 자격 유지와 출입국 절차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혐의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내 법원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심사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체류 기간을 초과해서 불법 체류를 한 경우, 허가받지 않은 취업을 한 경우, 체류 자격에서 허용하지 않는 활동을 한 경우,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희 동주에서 직접 조력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출입국관리법상 여권 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벌금 감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 50만 원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금액만 놓고 보면 20만 원이라는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형사처벌 기록 하나하나가 향후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 유지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출입국 규정 위반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체류 자격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 단계에서 미처 대응하지 못했고 이미 형사처벌이 끝난 이후 사법심사 단계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 사법심사는 단순히 과거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앞으로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였는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언제인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는지, 피해 정도는 어떠했는지,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생활해 왔는지,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관계가 있는지, 안정적인 직장이나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있게 생활해 왔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만약 과거 사건에 대해 오해가 있거나 형사 절차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혹 강제 퇴거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 조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현재 보호 사유가 무엇인지, 사법심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일시 보호 해제 신청 등을 검토하여 외부에서 구제 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같은 벌금형이나 같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법심사 결과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국내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고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국내 체류가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출입국 전문 변호사 및 출입국 전문 행정사가 함께 자문하고 있습니다. 사법심사는 대응 시기를 놓칠수록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외국인 사법심사 절차와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결과를 바꾸기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고려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은 물론 출입국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나 출입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